자, 진짜 오랜만에 수업인데 다행히 공통수학이 2차 방정식 단원이거든요. 니네 딱 이번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치? 너무너무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내용이 똑같아요. 공통수학에서도 뭐 이미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용이 많이 추가되는 게 없어. 그나마 좀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니네 복소수 단원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복소수 단원을 배우니까 2차 방정식의 좀 범위가 수의 체계가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 그냥 그게 좀 틀려졌을 거예요. 내가 원래는 딱 실수 범위에서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했었다면 여기선 조금 더 폭넓게 보자는 거지 이제.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일단 기본 형태부터 좀 다시 얘기를 좀 할까요? 2차 방정식 기본 형태가 어떻게 생겼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는 0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조건 또 있잖아. a는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구하라고 했던 중학교 3학년 문제들에서도 a가 0이 안 되는 값만 구했으면 됐어요. 그치? 될 조건이 막 까다롭지 않아요. a만 0이 아니고 는 0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만약에 b나 c가 0 되면요? 상관없습니다. 그치? 2차 방정식 고르라는 거, 2차 함수 고르라는 거 진짜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또 2차 방정식이 돼야 될 조건 이런 거 2차항이 막 사방에 막 있어도 다 동료한끼리 계산한 다음에 a가 0이 아니다 라는 것만 쓰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될 조건은 뭐 많이 풀었을 테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이거 2차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2차항처럼 보이지만 2차항 아닙니다. 다항식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진짜 무조건 걸르라고 말했었어. 알겠지? 일단 2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2차 방식이 뭔지. 는영 꼭 있어야 되고. 알겠죠? 이건 뭐 다 이미 뭐 많이 이번 시험에 했을 테고. 2차 방식 풀이 한번 봅시다. 풀이.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뭐 있어요? 어떻게 풀죠? 2차 방식? 100점 맞은 강채야? 2차 방식 어떻게 풀어? 풀이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해봐. 대입? 대입하는 게 뭐야? 2차 방식 푼다는 걸 채아야 뭘 구하라는 거야? 해요. 해가 뭐랑 똑같죠? x의 값. 일단 무조건 x의 값인 거 알죠? 방정식 풀어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x의 값 구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방정식 풀어라 라고 말하면 x의 값 구해줘라 이 말이랑 똑같은 건데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는요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지 인수분해. 그래서 근데 인수분해 엄청 열심히 하잖아. 그치? 공통수학 와서도 또 인수분해를 하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진짜 계속 하잖아. 인수분해는 끝이 날 수가 없어. 왜냐면 모든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인데 그래서 무조건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도야 2차 방정식 풀이도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x값을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a, b는 0꼴을 만들어서 한 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이 인수분해 된 식을 만든 다음에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에다 둘이 곱해서 0 말고 만약에 다른 숫자가 되잖아? 그건 엄청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 b는 하고 우변이 0이 아니잖아. 그럼 못 찾는다고. 절대. 만약 곱해서 1이 됐어. 그러면 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1이야? 아니야. 반드시 1이 될 필요가 없어. 서로 역수관계만 하면 1인데? 그죠? 곱해서 0이 됐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만약에 풀려면 여기가 꼭 0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다,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라는 걸로 x의 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뭐 하나 볼까요 그래도? 뭐 최근에 엊그저께 시험 끝나긴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요? 애들 이거 진짜 많이 틀리더라. 뭐예요 이거?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 2, 3인 거 알지? 애들 막 6, 1이라고 해. 진짜 신기해. 난 이거 왜 매번 왜 모든 애들이 그렇게 헷갈려하는지 모르겠는데 6, 1이랑 되게 헷갈리다고요. 2, 3입니다. 알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x-2 곱하기 x-3은요. 그래서 x값이 2 또는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만약 인수분해 안 되면 뭐예요? 인수분해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을 쓰거나 근해 공식을 사용하죠. 완전 제곱식의 풀이는 이거 중3 거에서는 막 시험 문제 빈칸을 채워넣으라고 할 정도로 좀 꽤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건 아예 안 다뤄요. 왜냐면 어차피 근해 공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랑 개념이 똑같아가지고 같은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중3 때처럼 완전 제곱식의 풀이를 막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 근데 문제를 풀 때 나도 진짜 많이 써서 풀거든요. 2차 방정식 풀 때 완전 제곱식 풀이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계속 쓰셔도 돼요. 근데 중학교 때처럼 뭐 단독 문제로 나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 어쨌든 근해 공식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해 공식 뭐냐? 성우 근해 공식 알잖아.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 뭐예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참 이것도 얘들아,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막 곱해서 나오는 숫자랑 더해서 나오는 숫자를 못 찾겠어. 그럼 그냥 쓰면 되잖아. 근해 공식. 숫자가 큰 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근데 숫자가 커도 못 찾겠어. 그럼 틀릴 바에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곱수 같은 거 다 끄집어내면서 찾아내야죠. 어떻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근해 공식은 진짜 만능이어가지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써도 돼. 알겠죠? 근해 공식처럼 좋은 공식이 없어요. 응? 다들 해 얘기 나오면 막 식이 막 미지수 있고 막 A 있고 막 K 있고 이러면 안 쓰더라고요. 쓰셔야 돼요. 너무 좋은 공식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통해서 내가 2차 방정식을 풀고 X값을 구해내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그지?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것도. 근데 추가되는 내용이 뭐 있냐면 이거는 중3에서도 이미 배우긴 한 건데 얘 근해 공식의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야. 얘가 되게. 그래서 얘한테 이름도 붙여준 거예요. 이름도. 얘 이름이 뭐예요? 판별식이죠. 판별식이라고 하고 내가 맨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발음하기 힘드니까 얘를 대문자 d라고 쓰자라고 약속했어요. 대문자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도대체 뭘 판별하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했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해요. 얘가 양수면 얘들아 근을 몇 개 가졌지? 2개 가졌지? 그치? 얘가 0이면요? 1개 나왔잖아. 그 근을 뭐라고 했었지? 중근이라고 했잖아. 그 얘들아 중근을 갖는다 또는 완전 제곱식이다 하면 그냥 무조건 판별식 써버리면 돼. 니네 되게 은근 많이 안 쓰더라. 쓰면 돼요. 만약에 얘들아 0보다 작으면은 무슨 근을 가졌지? 근이 몇 개였지?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버전이니까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니네 원래는 x는 그때부터 써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이렇게 딱 썼어. 응? 요 안에가 양수잖아, 재진아? 그럼 이게 왜 2개냐면 분명히 이렇게 나왔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해로 쪼개질 수 있죠. 뿔마라는 기호는 엄연히 2개니까. 그래서 x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해가지고 얘가 2개였단 말이야. 근데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고 뭐라고 쓸 거냐면 판별식이 양수기 때문에 2개로 나뉘어지는 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실근. 실근의 뜻이 뭐냐면요. 실수인 근을 얘기해요. 실수 범위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얘 일단 2개입니다. 2개. 그 다음 만약에 판별식 D가 0일 때 이런 거잖아.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0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루트 0은 그냥 0이죠. 얘들아 그리고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다르냐? 똑같지? 내가 얘들아 x가 이렇게 나왔네 해가지고 방금 얘 했던 것처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이랑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0이랑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안 쓴다고요. 루트 0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기호 없이 그냥 다 루트 0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요 이거 안 써버려요. 그리고 그냥 뭐라고 쓰냐면 그냥 이렇게 써요.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하나만 써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복됐다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썼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그러면 x 그럼 중근인 거면은 근은 몇 개인 거야? 중근이긴 중근인데 몇 개라는 거야?
x의 값이. 근은? 근이 몇 개야? 어? 여기 진짜 너무 덥다, 그지? 얘들아, 중근이라는 거는 근이 몇 개라는 거죠? 몇 개라는 거예요? 재진아, 몇 개라는 거야? 한 개? 보통 한 개인 걸 중복됐다라고 말하나, 얘들아? 한 개일 때 중복됐다라는 표현은 아예 안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거 x의 값이 딱 한 개가 나온 게 맞거든요? 근데 근은 한 개라고 말하면 안 돼. 중복됐다라는 의미는 한 개일 때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 x의 값은 한 개 나온 게 맞는데 근은 몇 개인 거냐면요. 근은 두 개예요. 이거 엄연히 두실근이에요. 두실근. 두실근이에요. 진짜로. 갑자기 중학교 때랑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두실근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니네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할 거야.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하잖아? 그럼 니네가 판별식을 써줄 건데 그 판별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걸 두 개를 다 써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돼. 이게 두 실근 갖는 거예요. 중근인 거, 실근 하나인 거 아니다잉? 두 개다, 두 개.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말하면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뜻인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얘가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요거는요? 이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중3 때 버전까지는 해가 없다라고 배우거든요? 잘 듣고 있지? 해가 없다라고 했잖아. 맞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고 하잖아. 근데 니네 복소수 범위에서 이거를 표현하는 걸 배우긴 했지? 루트 마이너스 하면 니네 루트 마이너스 하면 뭐라고 배우냐? 그렇지. 루트 3i. 그죠? 루트 3i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거든요? 근데 얘들아, 니네가 i라는 걸 배웠으니까 다 배웠냐, 근데? 지훈이 배웠냐? 성은 배웠지? 지훈이 배웠으면 성은 배웠겠네, 같은. 고은이 배웠지? 배웠죠, 복소수. 일단 이 i라는 숫자가 원래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 실수 범위는 아니잖아요. 허수잖아, 허수.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원래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거는 해가 없었는데 이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할 거예요. 허근. 허수인 근이야. 실수에선 존재하지 않는 거 맞아요.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실수에선 존재하는 거 없어. 해가 없다. 이게 맞아. 중3 때 말하는 게 맞아.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해도 맞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또는 그냥 두 허근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허근은 뭐 다르고 같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없잖아. 걔네는 뭐 부호도 없고 걔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두 허근이라고 표현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 알겠죠? 그냥 두 허근이라도 말해도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말해도 되고 니네한테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다 뭐 근의 개수를 얘기해 준다던가 했을 때는 판별식을 잘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판별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했어. 재진아. 그럼 판별식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어떻지? 그죠, 그죠? 성음아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이 어때요? 0하고 같다. 채아야,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작다. 중현아, 두 실근을 갖는데. 두 실근.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렇지, 크거나 같답니다. 알죠? 고은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커야지. 0보다 작으면 실근 안 나와요. 그치? 유나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 지훈아, 그냥 두 허근을 갖는데. 이거는? 작거나 같다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 아니죠? 그냥 0보다 작답니다. 알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했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죠? 그냥 두 실근 간다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죠? 그죠?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간다고 했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냥 두 허근도 0보다 작다라고. 등호 안 붙인다고. 등호 붙이는 순간 중근인 거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두 실근 두 허근 이거 생각하다가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냥 요런 실근과 허근이라는 요런 개념이 나왔다는 거. 이거 너무 덥다 진짜. 그런 얘기고요. 왜 안 넘어가니? 판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판별식 진짜 더 많이 중요하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미리 얘기해서 알지, 니네. 근과 계수한 게 나는 뭐 중학교 3학년 애들 문제 풀 때 너무 편하니까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근과 계수한 게 진짜 애들 이거 외워놓으면 편해. 다들 그때 내신 대비 때 그래도 많이들 잘 외운 것 같은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냥 진짜 이름 그대로예요. 발음하기가 뭔가 어렵긴 한데 진짜 근이랑 계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내가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 같은 거는 그냥 식에 있는 계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관련이 있냐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뭐 근의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식 작성하는 것도 외워야 되니까 그냥 한번 얘기할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a는 당연히 0이 아니라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 2차 방정식의 x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세우자는 거야. 그럼 분명히 알파랑 베타라는 애를 해로 가지려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하냐면 a에 x-알파에 x-베타는 0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만 얘가 인수분해 된 모습이 이렇게 생겨야지만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근으로 가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죠? 얘를 전개할게 준현아. 얘를 전개하면 a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얘를 a까지도 다 분배하겠습니다. 괄호 없이. a까지 분배하면 ax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죠. 성아 맞냐 이거? 맞아요? 나 그냥 이렇게 세우고 전개만 한 거예요. 괜찮죠? 이 식이 뭐야 이거? 진짜 하인쌤 들어왔었냐? 계속 이거 지우개를 몰래 꽂아놔요. 분필인 척. 진짜. 어쩐 색깔이 다르더라고. 자, 계속 장난을 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식이 지금 이 식이랑 같은 거 알겠죠? 얘가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가지려면 그치? 이렇게 얘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그 유명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요. 자, 2차항, 2차항끼리 같아야 되고요. 1차항과 1차항끼리 같아야 돼요. 당연히. 같은 식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b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같은 식이니까. c랑 a 알파 베타가 같다는 거고 양변을 a로 나누면 a분의 c가 알파 베타다 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또 탄생을 하는 거야. 주경이 잘 외우고 있지? 지훈아? 그치? 두근의 합은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지 않아도 계수만 딱 보고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쓰잖아? 그럼 그게 두근의 합이라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내가 딱 이 식만 보고도 두근의 합을 알 수 있다니까?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예요. 항상 2차 방정식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a분의 c라는 근과 계수관계를 쓰면 그게 두근의 곱이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식이 2x제곱 3x 플러스 4는요. 얼마나 구하기 싫게 생겼니? 니네한테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내가 이거를 분명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고 솔직히 귀찮잖아.
솔직히 귀찮죠. 근데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땡큐라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쓰면 되니까. 두근의 합 구하는 곳이 뭐라고 수아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a자리 2 있고 b자리 3 있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두근의 곱 구하는 게 뭐라고 승아야? a분의 c. a자리 2 있고 c자리 4 있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엄청 편한 거니까요. 꼭 잘 외우고 잘 쓰세요. 이게 아무리 내가 편하다고 말해도 본인들이 안 쓰면은 어차피 계속 까먹어. 쓰려고 노력해봐. 진짜 편하니까. 두근의 합 나오는 거나 두근의 곱 나오는 경우에선 꼭 근과 계수 한 개 쓰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거. 그 다음에 이겁니다.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예요. 니네한테 이제 x값 구하는 건 알겠으니까 거꾸로 식을 써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식이 아무리 해가 더러워도 그냥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2차항 계수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으로 쓰시면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이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전개해도 되긴 해요. 솔직히 그건 본인들 자유예요. 근데 분수일 때는 해가 분수일 때는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해. 예를 들어서 지금 얘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게요. 얘 2차항 계수가 지금 2죠. 2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두근의 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면 돼요. 그 2까지 분배하면 원래 식과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근의 합이나 두근의 곱 줬을 때는 x값 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 그치? 아니면 뭐 2차항 계수가 보통 이렇게 줄 거예요. 2차항 계수가 3이고요. 두 근이 1 또는 뭐 마이너스 1에 그럼 이렇게 써도 돼. 3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 과정을 난 조금 생략을 하고 이거 외우자는 거야. 다 같이 우리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두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유나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그 다음 플러스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쓰자는 거야. 3까지 분배해서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작성하면 2차 방정식을 편하게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중3 때부터 많이 그때 활용해서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까먹었던 것만 그냥 다시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새롭게 배우는 건 실그덕음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죠? 자, 요거랑 켤레근 얘기까지는 하면 이제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은 끝이에요. 자, 이차식의 인수분해는 뭐냐면 잠깐 근데 그 전에 나 이게 계속 불편해서 아닌데? 모르겠다. 그냥 봅시다. 되게 현란하게 지나가죠? 잠깐만 쪽 넘긴 됐다. 자, 가끔 이런 설정이 풀려있을 때가 있어서 이거 볼게요. 자, 인수분해 2차식의 인수분해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원래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이랑은 틀린 거 알지?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인 거야. 원래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곱으로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얘는 꼭 2차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나타낼 수 있어. 지금 얘로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자, 잘 봐봐. 니한테 이거를 인수분해 하래.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고 더해서 2 되는 숫자 우린 모르잖아. 그치? 모르잖아. 왜냐면 우리가 왜 모르냐면 중요하나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천재였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지 뭐 1, 뭐 마이너스 1 불만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그걸 바로 암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치? 나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 컴퓨터도 아니고 사람이잖아. 사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할 x값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좀
근해 공식의 도움을 빌리려고. 난 못하니까 내가 배우는 공식의 도움이라도 좀 받자는 거죠. 여기다가 일단 2차식은 는영이 없는 식이다, 알지? 근데 잠깐 는영을 빌려줘. 왜냐면 그래야 근해 공식 쓸 수 있거든요, 사실. 는영을 잠깐만 붙일게. 밑에다 써야지, 이렇게. 잠깐 는영을 붙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구나. 그럼 만약에 x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내가 근해 공식을 썼었겠죠? 그죠? 자, 잘 봐. 내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 루트 8이잖아, 중요한, 그치? 루트 8은 2루트 2죠? 근데 끄집어내면요,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2루트 2라고 썼겠네? 그 다음 얘를 약분을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네? 맞죠? 일단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도 0 나오는 값들인 거야. 근데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 천재가 아니라서 바보는 아니지만 천재가 아니라서 이거를 바로 암산해서 못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내가 잠깐 는영을 써가지고 근해 공식의 도움을 빌려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해를 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할 거야. 아, 내가 0이 되는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원래는 인수분해를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죠. 근데 이건 내가 못 찾는 거지. 내가 못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꾸로 0이 되는 값을 찾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그게 2차식의 인수분해야. 예를요 이렇게 하려고요. 아, 얘가 0 되는 값 이거니까 얘 분명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분명히 이렇게 생기지 않겠냐는 거야. 만약 인수분해 됐더라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천재라서 만약 인수분해 됐더라면 분명히 이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야 근해 공식 써도 똑같이 나오지. 근해 공식 썼다고 다른 x값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내가 인수분해 못하는 식, 분명히 못하는 식들을 줄 거거든요? 그럼 잠깐 냅두고요. 근해 공식 써서 거꾸로 x값, 0이 되는 값들을 거꾸로 구해.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괄호 안에 괄호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마저 이걸 분배해서 최종적으로 쓸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배해서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쓰면 요 식을 인수분해 한 거라는 거지. 이렇게. 당연히 인수분해 못하지. 저런 식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거꾸로 2차 방식 풀듯이 0 되는 값을 구하고 인수분해 된 척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냥 그게 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2차 방식 풀어달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지? 지금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거 문제 풀 때 문제가 없을 건데 안 들으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켤레근 얘기도 사실 중3 2차 방정식에도 좀 나왔었어요. 근데 켤레근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통수학에서 더 많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니네는 켤레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켤레복소수가 뭐냐? 복소수 배웠다며. 켤레복소수가 뭐예요? 한숨에 들른다? 얘네 복소수 다시 듣게. 한숨에 얘네 다시 수업해야 될 것 같다고. 켤레복소수가 뭐야? 뭔지 몰라? 만약에 마이너스 3 플러스 i 이거의 켤레복소수가 뭐예요?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야? 답은 아는데 뜻은 몰라? 방금 뭐 한 건데?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게 켤레복소수죠. 그죠? 여기 나온 2차 방에서 나오는 켤레근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는 거야. 근데 이건 켤레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차피 근해공 썼을 때 루트 앞에 부호만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자, a, b, c가 유리수일 때, 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이 켤레근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수가 만약 문제에서 만약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언급이 없잖아? 그럼 절대 이렇게 두고 풀면 안 돼. 분명히 그걸 노리고 낚는 문제거든. 만약에 모든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고 한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럼 얘가 나머지 한 근이 뭘까요? 개수가 유리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겠죠? 딱 무리수 앞에 부호만 틀리다는 거야. 전체 부호 틀려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무리수 앞에 부호만 틀려진다는 거예요. 무리수 앞에 부호만이야. 알겠지? 전체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성함이 알겠지? 그리고 또
만약에 개수가 실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근이 P 마이너스 QI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켤레복소수 개념이죠. 한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5i다. 그럼 나머지 한근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i다 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 켤레복소수야.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앞에 무리수의 부호만 다르다든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다든지 이게 켤레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진짜 중요한 게 조건이다. 알겠지? 진짜 이걸 빼먹으면 안 돼.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엄청 많이 강조해요. 이거를 의도하고 내는 학교 시험에 진짜 많거든. 이 말을 일부러 안 줬어. 얘들아 이 말이 없어? 얘들아 이 말이 없는데 니네한테 어떤 2차 방식을 딱 줬어. 그 다음 한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근데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푸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렇지. 무조건 대입이에요. 이것도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무조건 대입입니다. 근 줬잖아요. 근이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이잖아요.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대입해서 뭐 항등식 성질을 쓴다든지 해서 푸는 문제일 거예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진짜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내가 항상 니네한테 뭐 얘기할 때마다 이런 조건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돼, 얘들아. 아까 내가 매번 쓰는 게 내가 시간이 많고 심심해 쓰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도 A가 0이 아닌데 이 말을 내가 왜 자꾸 쓰고 왜 자꾸 물어보냐면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알겠죠?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걸로 문제도 많이 내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으면 못 써요. 켤레근. 알겠죠? 그러면 개념은 끝인 것 같고 유형은 12번부터라고요? 네. 아우 땀을 한 바가지 흘린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2부터 대표 문제를 풀어줄 거고 우리는 금요일날 보니까 니네 보통 어떻게 나갔어? 유형 리뷰까지 내셨어? 항상? 끝까지? 알았어 일단 보고 대표 문제 이제 쭉 볼게. 봐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은 이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중3 때도 모양 만들어주는 문제가 몇몇 있었는데 그때처럼 완전 똑같이 주진 않아요. 그땐 2창이랑 1창이 똑같이 생겼잖아. 이건 1창이 조금 달라. 그래도 만들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요 일단 알파랑 베타가 해니까요 알파 넣어도 되고 베타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는 것까지는 내가 도출해낼 수 있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저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베타를 넣었을 때도 이 식이 성립했을 거 아니야. 그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돼요? 되죠? 2베타를 쪼갠 마이너스 2베타를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로 쪼갠 거다잉? 괜찮아? 중에 괜찮지? 얘가 얼마? 얘가 3이잖아 얘들아. 얘도 3일 거 아니야 베타를 넣었을 때도. 그죠? 넣어줘? 안 넣어도 되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3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알파 얘도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겠네? 왜냐면 얘네 둘만 계산이 됐을 거니까 3 빼기 1로 써. 따라왔어요? 그 다음 이 정도로 차수가 간단해졌으면 이제 전개하시면 돼요. 얘를 전개하면 4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동량을 그냥 조금 빨리 묶었어요. 그 다음엔 똑같죠. 뭐 근과 계수의 관계지 뭐. 이걸로 볼까?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면서 두근의 합이 뭐야 얘들아? 공식이 뭐지 성음아? 두근 합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그지? 2b 아니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예요?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라면서 b 1이에요 맞아요. 두근의 곱은 재지나 뭐냐? 공식이? a분의 c 하면 뭐예요? 오케이. 이걸 넣으시면 돼요 이거. 넣으면은 4 여기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써야 되고 모양도 맞춰야 되고 그런 느낌들이죠. 유형 13번. 아 이런 것도 참 얘들아 이런 것도 완전 그러니까 중3 문제 같지 않아? 근데 이번 내신 대회 하면서 진짜 많이 풀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두근의 B가 1대 3이래 1대 3. 그럼 얘들아 내가 이런 비례식이 있을 때는 근을 어떻게 설정하라고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윤아? 아? 두근은 뭐라고 설정할 거야? 1대 3이래. 지훈이 뭐라고 설정할 거야? 그렇지. 무조건 비례상수를 써야 돼. 그는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1대 3이 될 수 있도록. A, 3A, 뭐 K, 3K. 그냥 이렇게 비례상수만 쓰시면 돼요. 알파랑 3알파라고 할게요. 이게 두 근입니다. 알파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항상 비율은 1대 3이 되겠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현아, 두 근의 합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더하면요 4알파죠? 그죠? 4알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들아 B 자리엔 X에 곱해지는 게 싹 다 B다잉? 그지? 마이너스 1분의 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이제? 따라왔어요? 마이너스 1분의 B 한 거야 성우마. 됐지? 근데 지금 A가 1이니까 그냥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 붙인 거야. 마이너스 올려버린 거야. 됐어? 이해하고 있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쓰자. 두근이 곱하면은 3알파 제곱이겠네. 알파 곱하기 3알파는? 맞나요? 지훈아 두근의 곱이 뭐지? A분의 C. A분의 C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문자 2개씩 2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여기 내가 4로 나눌게 일단. 4 나누면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맞냐? 마이너스 있는 거 분배했어. 그 다음 마이너스 M 몇 다 넣을까? 알파 몇 다 보내고. 그럼 M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요? 여기다 넣으려고요. 쏙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지금 3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됐어요? 마이너스 분배하면 3알파 제곱은 4알파 플러스 4가 되고 넘기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죠? 일단 얘는 무조건 3이래. 2에 마이너스 밑에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3알파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근데 정수 M 값. 정수 M이면 얘들아 정수 M은 알파가 정수여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알파가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안 될 거 아니야? 알파 얼마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어. 알파가 2인 거 알았어. 여기다 넣어주세요. 알파 2야. 그럼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어렵나? 똑같지? 중3이랑 똑같지 뭘. 그치? 이게 새로운 게 없어. 자, 이건 니네가 좋아하는 곱셈 공식. 기억하죠? 곱셈 공식 변형. 일단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나와 있고 일단 똑같아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걸로 곱셈 공식 쓸 수 있으니까요. 두근의 합구하는 공식이 수아야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K. 두근의 곱 구하는 게 고은아 뭐라고? A분의 C. 1분의 C자리에다 C자리에 있는 거 상수항 자리에 있는 거 다 써야 돼 알지? X 안 곱해지는 거 싹 다 C다 C. 그치? 그 C가 뭐야? 2K 마이너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는 공식 2개 있는 거 알죠? 곱셈 공식 변형. 이거는 못 외우면 뭐 중3 때나 고1 때나 이건 뭐 힘들어져. 곱셈 공식은. 아시죠? 이거 합을 어떻게 구하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에요. 성훈이 까먹었으면 외워야 돼. 자, 근데 얘가 10. 얘는 마이너스 2K 제곱과 4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마이너스. 따라왔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랑 알파 베타 자리 넣은 거예요. 지금 K에 관한 식. 2로 먼저 나눌까? 5는 2K 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얘도 넘겨버릴까? 넘기면은 0은 2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인가? 2로 나누면 0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인가 얘들아? 맞죠? 인수분해 되네요? 뭘로 돼? 0은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양수 K니까 K는 2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응? 그러니까 계산기 엄청 많이 써야 돼. 확실히 중3 때 거랑 틀려. 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자, 또 한번 써볼까?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채할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예요, 그럼? A. 마이너스 A. 따라서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이 중요하나 뭐라고? A분의 C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이게 또 얘 해래.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는 0에 x값이 마이너스 a 또는 마이너스 3이라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치? 얘랑 얘라고 한 거니까 이게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지훈이 알지? 처음 알겠지? 문제에서 그렇게 알려준 거야.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러면 또 근과 계수하기 또 쓸게요. 둘이 더합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 연결을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그죠? 양변 마이너스를 곱할까요? a 플러스 3은 7인가? a는 4다. 구하시고 a가 4인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라고 써.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쓰겠습니다. a분의 c는 b는 곱해서 1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입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근을 구하라는 문제 아니고요. 머리 쓰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 총 집합하라는 거야. 이런 거 구하라고 했는데 또 막 근해공 쓰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나 힘들어. 진짜 힘들어. 니네만 힘들어. 알겠지? 자, 보면 두근의 합 구해봅시다. 두근의 합은 유나야 얼마냐?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재진아 얼마냐? 마이너스. 일단 이거는 구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는 걸 물어봤어. 만약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는 식을 내가 직접 한번 써볼게. 자,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두근을 더하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따라왔죠? 두근의 합. 이게 두근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성마 그지? 얘 하나 근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을 쓰러 가면 얘네 둘이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 다음 두근의 플러스 두근의 곱.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두근 곱한 거 전개까지 한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라며. 얘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x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두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2고 얘네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서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2, 4, 1이니까 이거 얼마야? 플러스 3. 이 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25번이겠네. 알겠어? 2차 방정 작성하는 거.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니까 얘랑 얘가 두근 합 쓴 거 여기다 쓰고 마이너스 두근 합 x 두근 곱한 것도 여기다 쓰시면 돼. 난 좀 전개해서 쓴 거예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일 거니까. 알겠지? 응? 새로울 게 없는데? 자, 이것도 뭐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근과 계수한계를 얘기해 주는 게 애들이 편할까 아니면 맨날 인수분해 된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편할까 항상 고민이 좀 되는데요. 좀 애들마다 좀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 읽으면요.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계수를 잘못 봤대. 그럼 얘들아 뭘 제대로 본 거야?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얘들아 x제곱에 유리가 얻은 근이 마이너스 5랑 3인데 얘들아 지금 a자리랑 c자리를 제대로 본 거잖아. 그치? 왜냐면 x의 계수를 잘못 봤다는 건 b를 잘못 본 거야. 그럼 나는 a랑 c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안 상태에서 구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나 A랑 C를 알 때는 두근의 합을 쓸까요? 두근의 곱을 쓸까요? 두근의 곱이 낫겠죠. 그거 제대로 본 거니까.
두분의 곱 a분의 c는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지 않은 건데 이거 좀 어려운가? 만약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얻은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유리가 인수분해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전개를 해봤을 때 나는 1창을 제대로 못 본 거니까 상수항만 얻어가려면 얘네 둘만 곱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5를 쓰셔도 된다고요. 알겠죠? 지금 둘 중에 본인이 이해하기 편한 걸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준호 봐봐.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준호는 2차항이랑 1차항은 제대로 본 거야. 그렇게 해서 준호가 얻은 근이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얻은 거야. 그럼 얘랑 얘를 제대로 본 거니까 나 같으면 두근의 합을 썼을 거야. 두근의 합을 써서 두근 더하면 2죠. 그치? 그럼 여긴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겨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두근의 합 x니까. 알겠나? 근데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면 세우셔야죠, 인수분해. 루트 3i 이렇게 쓴 다음 전개해. 그러니까 전개해서 얘가 2 나오는지 봐야지.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까지 분배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x 얘랑 얘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x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네 이렇게 찾는 수가. 근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2차 방정식 작성한 걸 좀 외웠으면 또는 근과 계수 한계를 기억하고 있으면 a분의 c 또는 2차 한계수에 여기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유리 같은 경우는 1창은 못 봐도 상수항은 얻어갈 수 있는 거고, 준호 같은 경우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1창은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된 식으로 쓰든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작성하는 거 근과 계수 한계를 섞어 쓰든가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뭐 이거 중3 때도 너무 많이 있던 거여가지고 기출지에 할 수 있는 거죠? 응?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잘 해내야 될 텐데. 이건 니네가 처음일 거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 유형이에요. 이건 조금 문제가 풀이는 짧은데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애들이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풀긴 푸는데.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fx는 0이래. 그러니까 이 fx라는 표현도 그냥 어떤 x에 관한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2차 방정식으로 있다는 거지 어떤 식일지 나도 몰라요. 내가 뭐 여기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알겠어, 그치? 어쨌든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대. 그리고 그 x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대. 요 방정식의 해를. 그쵸? 그리고 나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거 알려줬어. 그리고 f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거 분명히 2차 방정식이지. 왜냐면 얘 무슨 뜻이냐면 fx에 xr에다 2x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거거든요. x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고 다시 전개하면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 될 거예요.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내가 어떤 식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다 xr에 2x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x값 구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잠깐 좀 얘기를 해주면 잘 봐봐. 혼자 풀 땐 못 푼다. 잘 봐. 일단 이 식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문제에서 정해줬지. 그치? 해라는 게 뭐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이 해잖아요. 이거 맞죠? 그죠? 분명히 f 알파도 0일 거고요. 그죠? 해니까요. f 베타도 0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지금 난 f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 x값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똑같은 fx 그 함수식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알파 넣어도 0 나오고 베타 넣어도 0 나오고 2x 플러스 1 넣어도 0 나오는 거라면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한번 놓고 베타라고 한번 두려고요. 왜냐 fx에 알파를 넣어도 0 나오지, 베타를 넣어도 0 나오지, 2x 플러스 1을 넣어도 0 나온다며. 얘를 알파랑 같다라고 한번 놓고 베타랑 같다라고 한번 두려고. 왜냐면 이유는 x값이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서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베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해서 그래. 자, 얘를 알파라고 한번 놓고 베타 한번 놓을게요. 왜냐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니까. 잘 봐. 2x 플러스 1이 알파거나 또는 2x 플러스 1이 베타인 거예요, 지금.
그지? 그때의 x값을 구해야 돼. 그게 세로 바뀐 해니까 해. 왜냐면 해라는 건 x값이니까요. 이게 옆으로 정리하면 2x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따라서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내가 세로 바뀐 식의 x값을 알파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알파, 세로 바뀐 식은 알파 넣어도 0 나오는 값 식이 아니야. 어렵지 니네. 잘 봐봐 일단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고 f 2x 플러스 1이 0이니까 얘를 알파라고 한번 놓고 베타라고 한번 놓는 것까지 괜찮아? 똑같은 fx 함수식에다가 0 나오는 값을 같다고 비교한 거니까 그치? 요렇게 그 얘도 2분의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세로 바뀐 식이 해야 해. 내가 x로 정리한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세로 바뀐 식의 두근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요. 2분의 통분되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4라는 거 여기다 넣어주면 2분의 4 마이너스 2. 그럼 2분의 2니까 세로 바뀐 식의 두근의 합은 1이다 라고 구해내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니네가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식을 직관적으로 못 봐서 그래. 내가 식이 딱 눈에 있었으면 얘를 새로운 해를 알파라고 놓고 베타라고 놓은 다음에 x값 정리해서 나온 요 새로운 해를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내가 말한 말로는 눈으로 식을 못 봤으니까 지금 그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식으로 쓰면 이게 이 문제는 간단할 텐데 다른 문제들은 복잡하거든요. 식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나을 텐데. 내 추천.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식을 쓸게. 이 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A에 x-알파, x-베타는 0. 요게 일단 요게 fx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 x,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거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f2x 플러스 1이라는 건 fx에다가 xr이 2x 플러스 1 넣으라는 거야. 그럼 a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는 0 되는 거 맞냐 얘들아? 그죠? 이렇게 구하면 또 괜찮긴 하겠다. 그리고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두근인 거잖아요. 얘가 0이 된 x값이 2x가 알파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0이 된 x값이 베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 x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해서 더하면 원래 같은 식이긴 해요. 이게 편하려나? 이게 더 좋아요? 편한 대로 하세요. 식으로도 근데 이게 가끔 이 문제 유형에서 식으로 표현해서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식은 좀 짧아 얘가. 덜 복잡한 느낌이 있을 거야. 자, 한 번만 정리해줄게요. 잘 봐봐. fx는 0이라는 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야. 그래서 f 알파도 0이라고 놓고 f 베타도 0이라는 게 성립해. 그리고 f 2x 플러스 1도 0이래. 그 다음에 나한테 요 f 2x 플러스 1의 해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어쨌든 얘들아 방정식의 해는 다 x값인 거잖아. 내가 요 새로운 식의 x값을 구하려고 해. 근데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겠지. 근데 걔를 알파랑 베타로 표현은 할 수 있다고. f 2x 플러스 1도 0이니까 얘를 알파라고 한번 놓고 베타라고 한번 놓고 x로 정리를 하면 그게 새로 바뀐 식의 해라고 해. 그 둘이 더해서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주시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풀고 싶지 않다면 식으로 보게 되면 요 식에 대입해서 0이 된 x값을 직접 찾아주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죠. 알겠죠? 그런 유형이에요.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의 인수분해 요거. 이거. 내가 말했잖아요. 우린 천재가 아니라니까? 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곱해서 6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알아? 모르잖아.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린 천재가 아니니까 잠깐 근해공식의 도움을 받자고. 정말 잠깐 능력 붙였다고 생각하고 근해공을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16 마이너스 23은 루트 8인가?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뭐야? 2루트 2i 맞냐 얘들아? 그죠? 이게 루트 마이너스 8이죠? 2로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i. 그치? 루트 2i. 내가 얘가 근해공식 쓰면 0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분명 인수분해가 만약 됐다면, 천재들이 했다면
분명히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천재들이 했다면, 그지? 얘가 식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딱 천재들은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0 나오는 값 해가지고 얘가 0이 되는 걸 바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 여기다 못하니까 그냥 돈 받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윤아. 괄호 안에 괄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분배해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i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생긴 걸 골라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뭐 쉽지? 이건 그냥 내가 그네고시에 도움을 받는 거니까 쉽고요. 얼마까지 있는 거야? 아, 유형 20이랑 21? 아, 이것도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잘 봐, 얘들아. 이거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에 두근을 x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 그리고 f 알파가 4고 f 알파가 4고 f 베타도 4를 만족하는 fx를 써달라. 그럼 얘들아,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0이라고 하면 f 알파가 0이라고 하면 fx가 인수분해했을 때 뭘 인수로 갖고 있을지 알겠냐? f 알파가 0이야. 그럼 fx가 인수분해됐을 때 어떻게 생겨야 돼? 응? 알파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이거 쉽잖아. 이거 해라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냐고. 인수분해 어떻게 돼야 되냐고. f 알파가 0 되려면 x에다 알파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딱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어려운가? 어? 어려워요? 알파 넣었을 때 0 된대요.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돼야 알파 넣었을 때 0이야? 몰라? 그래? 모르겠어? 수 알겠어? 말해봐. 이거 모르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닌데? 니네 원래 풀던 건데? 뭐야? 지훈아, 뭐야?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숫자는 괜찮냐? 이렇게 써 있으면 2차 방정식의 능력이 2차 방정식이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아니 좀 전에 f 알파가 0, fx가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갖고 있을 때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게 이해된다며. 근데 f2가 0일 때 fx가 뭘 인수로 갖고 있냐고. 이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인수분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차함계수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말할 수 있나? 이차함계수 1이면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 얘를 fx라고 해볼게. 이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아, 이거 바꿔야겠구나. 맞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x-2 x-4 아니야? 맞지? 이걸로 우리가 x값을 구하잖아, 2차 방정식을. 0 나오는 값을 구하자, 0 나오는 값으로. 맞죠? 이 0 나오는 값이 뭐예요? 2랑 4잖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그 0 나오는 값을 이용해서 x값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f2가 0이고 f4가 0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맞죠? f2가 0이라는 거는 분명히 얘 x-2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맨날 풀다 이렇게만 풀어와서 몰랐나? 얘가 0이라는 건 얘 분명히 x-4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해를 못 가지는데 이게 해라는 뜻인데 4 넣었을 때 0 나오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x값의 해를 구했던 거 아니야? 우리 2차만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용까지 변함없어요.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걸로 x값을 구하잖아. 그게 2차 방식의 인수분해를 통한 풀이라며. 그럼 내가 거꾸로 요거를 보면 아 해가 2를 갖는다는 거고 그 말은 분명히 인수분해를 했을 때 x-2가 인수로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맞죠? 그리고 니는 나머지 정리도 배웠다며. 그럼 당연히 더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f4가 0이라는 것도 fx가 x-4를 인수로 간다는 소리라고. 이 나머지 정리에서 더 많이 다뤘을 텐데 굉장히.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 f알파랑 f베타가 만약 0이라고 했어. 그럼 fx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2차항계수가 1일 때 1이라고 했네. 만약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이면 fx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x-알파? 그렇지. x-베타여야 된다고. 근데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아니라 4가 됐대요. 지금 4가. 그럼 4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없었으니까 알파 넣었을 때도 0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도 0 나왔다는 건데 알파 넣으면 4 나오고 베타 넣으면 4 나온다는 게 식이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냐? 이해하나?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알파 넣어도 이거 쫙 사라지고 4만 남죠? 베타를 넣어도 얘는 쫙 사라지고 4만 남죠? 알파를 넣어도 4가 나와야 되고 베타를 넣어도 4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갖고 있대 플러스 4만 생겨야 된다는 거야. 여기 알파, 베타 말고 다른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알파 넣었을 때 5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 6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알파 넣었을 때도 4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도 4 나오려면 얘네를 인수인 것처럼 갖고 있는데 인수는 안 되겠지 이제. 인수분해 안 됐어. 이거 인수분해 된 상태는 아니야. 나는 이 식만 세우고 싶어서 쓴 거예요. 0일 땐 분명히 얘가 없었을 텐데 둘 다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겨야겠다라고 짐작해서 세우는 거죠, 식을. 이래 알파 넣어서 4 나오고 베타 넣어서 4 나오니까. 그러면 요 식은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식이지 않겠어? 왜냐면 요 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며. 인수분해하면 이걸 거 아니야. 맞죠? 2차항계수 똑같이 1이겠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이거 4는 원래 더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요게 fx인 거예요. 어렵지? 식 세우는 게 좀 어려워요. 식 세우는 게.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실수라는 말 있다 얘들아. 켤레근 성립합니다. 한 근이 2 플러스 3i면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3i다 라는 게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근과 계수한 개 쓸게요. 두 근의 합. 4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2 플러스 3i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c자리는 x 없는 애들 다 c라고 했어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합차죠? 그지? 한 번은 더해졌고 한 번 빼지는 합차죠.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9 i 제곱. 근데 나 i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인가 알죠? 이렇게 바뀌어요. 13이 a-b다 라는 거. 그리고 ab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요거 두 개 가지고 또 곱셈 오실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까는 합으로 구했었는데 이번엔 차로 한번 구해봅시다. 공식 한번 쓰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차로 어떻게 구하니?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2ab인가 알죠?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이 나옵니다. 합으로 하는 거, 차로 하는 거 오늘 2번 다 나왔으니까 까먹었으면 다시 꼭 기억하길 바래요. 알겠죠?